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태극기를 들고 달려왔다. 엘레나, 해냈어. 그녀를 끌어안으며 모두가 소리쳤다.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 순간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다. 러시아의 혹한 속에서 혼자 훈련했던 어린 시절, 국가대표 선발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던 순간들, 낯선 한국으로 와서 겪었던 외로움과 도전, 그리고 결국 이겨낸 자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연을 시작합니다. 2001년 러시아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 외과.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서길 꺼렸다. 하지만 작은 마을 외곽의 눈밭에는 한 소녀가 매일같이 스키를 타고 있었다. 엘레나 스몰리나. 그녀는 단 4살 때 처음 스키를 신었다. 아버지는 사냥꾼이었고 어머니는 작은 마을의 간호사였다. 스키를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가 선물해준 낡은 스키를 신고 엘레나는 눈밭을 가로질렀다. 처음엔 자주 넘어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일어나, 다시 해보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엘레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혼자 눈밭을 가로지르고 언덕을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다. 그녀에게 스키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다.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8살이 되던 해 엘레나는 마을에서 열린 작은 축제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격 경기를 접하게 되었다. 한번 해볼래? 아버지가 엘레나에게 공기총을 건넸다. 어린 손으로 총을 잡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다. 명중. 사람들은 놀라서 박수를 쳤다. 하지만 엘레나는 기뻐하기보다 조용히 총을 내려놓았다. 다시 해볼래요.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사격 연습을 했다. 학교가 끝나면 스키 훈련을 하고 저녁이 되면 또 사격 연습을 했다. 엘레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걱정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전 괜찮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녀의 작은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꿈이 자라고 있었다.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2007년 12월 노보시비르스크, 러시아 청소년 바이애슬론 대표팀 선발전이 열리는 날이었다. 영하 35도의 혹한. 선수들은 몸을 움츠리며 스키를 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중 단 한 명, 작고 마른 체구의 한 소녀가 눈밭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저 아이는 누구지? 나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엘레나 스몰리나, 12세. 그녀는 마치 바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흔들림 없는 스케이팅, 날카로운 턴, 그리고 강한 스트로크. 보통 어린 선수들은 혹한 속에서 몸을 움츠리지만 엘레나는 자유롭게 달리고 있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동료 코치가 나를 툭 치며 물었다. 코치님, 저 선수 보셨어요? 믿을 수 없는 속도입니다. 나는 서둘러 명단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발견했다. 엘레나 스몰리나, 12살이라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안정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사격 훈련에서였다. 모든 선수들이 사격장을 향해 이동했다.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선수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엘레나는 달랐다. 그녀는 침착하게 총을 들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숨을 골랐다. 타가. 첫 번째 총성이 울렸다. 명중. 타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정확히 한가운데에 적중했다.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이건 말도 안 돼. 25년 동안 수많은 유망주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완벽한 집중력을 가진 12살짜리 선수는 처음이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 단 한 번의 기회에 그녀를 붙잡아야 했다. 훈련이 끝난 후 나는 그녀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엘레나의 아버지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몇 살 때부터 훈련을 했습니까?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스키는 4살 때부터, 사격은 8살 때부터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러자 아버지가 한마디 덧붙였다. 추운 날에도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몰래 나가 훈련하고 돌아왔어요.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었다.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선수였다. 그날 밤 코치진 회의에서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는 반드시 대표팀에 선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코치들은 우려를 표했다. 너무 어리지 않나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엘레나의 정신력은 어떤 선수보다 강합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수석 코치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엘레나 스몰리나를 청소년 대표팀에 선발합시다.
그렇게 엘레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시베리아의 혹한 속에서 피어난 작은 눈꽃. 그녀는 이제 러시아를 넘어 더 큰 무대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기회의 장이 아니라 부조리한 현실이었다. 엘레나 스몰리나는 러시아 청소년 바이애슬론 대표팀에 선발된 후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훈련장에 도착했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 기초 훈련을 반복했다. 오늘은 영하 40도입니다. 실내 훈련으로 조정하죠. 내가 말하자 엘레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아요. 오늘도 정해진 훈련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작은 몸에서 나오는 믿을 수 없는 근성과 끈기. 엘레나는 청소년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7.5km 금메달, 바이애슬론 개인전 금메달, 계주 동메달. 러시아 언론은 그녀를 차세대 바이애슬론 스타라고 극찬했다. 동료 선수들은 엘레나의 훈련 방식을 배우려 했고 코치진도 그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바노프 코치님, 대단한 선수를 발굴하셨습니다. 이 아이라면 시니어 대표팀에서도 충분히 통할 겁니다. 나는 뿌듯하면서도 불안했다. 러시아 국가대표팀 선발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대표 선발전. 러시아 최고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쟁은 치열했고 베테랑 선수들과 신예들이 각자의 실력을 증명해야 했다. 나는 엘레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코치님, 저 준비됐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기 시작. 엘레나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첫 구간을 질주했다. 중간 계측 기록에서 전체 2위를 차지했다. 첫 번째 사격. 숨을 가다듬고 방아쇠를 당겼다. 완벽한 명중. 해설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놀랍습니다. 스몰리나 선수가 완벽한 사격을 보여줬어요. 경기는 끝났다. 최종 성적 전체 2위. 사격 성공률 95%. 나는 확신했다. 이 정도 성적이라면 국가대표 선발은 확정적이었다. 하지만 결과 발표에서 엘레나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나는 선발위원회에 찾아가 항의했다. 이 아이가 왜 탈락입니까? 기록이 충분한데요. 위원장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내년을 기다려보세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엘레나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코치님,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내년엔 반드시 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경험 부족이 아니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기존 선수들에게 밀린 것이다. 1년 후 엘레나는 다시 도전했다. 전년도보다 모든 기록이 향상되었다. 최종 기록, 전체 1위, 사격 성공률 98%. 이제는 실력으로 밀릴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엘레나 스몰리나 탈락. 위원회는 이번에도 애매한 이유를 댔다. 실력은 인정하지만 기존 선수들의 입지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아예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훈련장을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걸어갔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혼자 남아 훈련하는 엘레나를 발견했다. 눈보라 속에서 홀로 스키를 타는 작은 그림자.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왜 안 되는 거죠, 코치님?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년 차 마지막 도전. 엘레나는 거의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 전체 1위, 사격 성공률 100%. 나는 이번에는 반드시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후 그녀의 이름은 또다시 호명되지 않았다. 나는 분노했다. 도대체 왜 이 아이를 계속 탈락시키는 겁니까? 그러나 이번엔 그 어떤 변명도 듣지 못했다. 그저 단 한마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엘레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걸어 나갔다. 눈보라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흐느꼈다. 이제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저 포기할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도 훈련할 거지?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꽃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다. 인생을 바꿀 한 통의 전화. 그때였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국에서는 실력 있는 선수를 찾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엘레나를 바라보았다. 몇 시간 후 중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최고급 훈련 시설, 연봉 5배 보장, 메달 획득 시 추가 보너스. 반면 한국은 달랐다. 화려한 조건을 제시할 순 없지만 우리는 선수를 존중합니다. 엘레나 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엘레나는 고민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중국의 조건은 확실히 매력적이야.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눈에는 메달만 보였어요. 반면 한국 관계자들의 눈에는 제가 보였어요. 저는 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전 이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러시아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2023년 1월 인천국제공항. 엘레나 스몰리나는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를 나섰다. 한국 바이애슬론 연맹 관계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스몰리나 선수.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는 한국 관계자들의 모습이 낯설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어서 와요. 잘 부탁해요. 모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그녀는 어색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발음이 어눌했다. 내가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밀려왔다.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낯설었다. 강추위보다 더한 문화 충격. 강원도에 위치한 국가대표 훈련센터. 첫날부터 그녀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훈련장에서 한국 선수들이 빠르게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엘레나는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다. 언니, 저 자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훈련 뭐래?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마음은 답답했다. 한국어를 더 빨리 배워야 해. 그날 밤 그녀는 다짐했다. 매일 새벽 훈련 전에 한국어를 공부하자. 그렇게 매일 2시간씩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국어를 공부했다. 한국의 훈련 방식은 러시아와 달랐다. 러시아에서는 선수 개개인의 독립성을 중시했지만 한국은 팀워크를 강조했다. 공동, 러닝 훈련, 체력 단련 함께 하기, 모든 것이 팀 단위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혼자 훈련하는 것에 익숙했기에 적응이 어려웠다. 러시아에서는 혼자 하는 게 당연했는데,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엘레나를 도우려 했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더 좋아. 그녀는 서서히 깨달았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김치가 너무 매워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음식이었다. 첫 팀 회식 날, 테이블에는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가 차려졌다. 엘레나는 김치를 한 입 빼어 물었다. 으악, 너무 매워요. 눈물이 핑 돌았다. 주변 선수들이 깔깔 웃으며 말했다. 적응하면 좋아질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일주일 후 훈련을 마치고 식당에서 김치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상해 못 먹겠다던 김치가 생각나. 그렇게 그녀는 한국의 맛에 빠져들었다. 왜 이렇게 친절해? 처음엔 부담스러웠던 한국의 정. 러시아에서는 사람들과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친절했다. 어느 날 훈련 후 너무 피곤해 보였던 그녀에게 동료 선수가 따뜻한 음료를 건넸다. 이거 마셔. 피곤해 보이네. 엘레나는 깜짝 놀랐다.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이건 그냥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구나. 그녀는 점점 그 온기에 익숙해져 갔다. 엘레나, 이제 넌 우리 팀이야. 어느 날 팀 내 친선 경기가 열렸다. 엘레나는 동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계주 경기에 출전했다. 경기 중반 그녀의 차례가 왔다. 폭발적인 스피드로 1위로 올라섰다. 완벽한 사격 성공.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팀원들이 달려와 엘레나를 끌어안았다. 엘레나, 최고였어. 그녀는 순간 울컥했다. 처음으로 팀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엘레나 선수, 한국 생활은 어때요?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직접 한국어로 대답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냥 제 집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김치찌개가 생각나고 퇴근길엔 치맥이 당겨요. 기자들은 웃었고 동료들은 박수를 쳤다.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한국인이 되어 가고 있다.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 엘레나는 한국 대표로 출전했다. 출발선에서 그녀의 가슴이 뛰었다. 이제는 나를 믿어준 한국을 위해 달릴 거야. 경기 시작. 눈보라 속을 가르며 스키를 탄다. 그녀는 달렸다. 그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첫 번째 사격 완벽한 명중. 두 번째 사격 실수 없이 성공. 마지막 직선 구간. 중국 선수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마지막 스퍼트. 엘레나 스몰리나 결승선 통과. 금메달. 태극기와 함께 울린 애국가. 시상식 태극기가 올라간다. 엘레나는 태극기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코치님, 저 이 순간을 위해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의 선택은 옳았어, 엘레나. 그녀는 러시아를 떠나 새로운 인생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나는 이제 한국 선수입니다. 엘레나 스몰리나, 결승선 통과. 한국 바이애슬론 사상 첫 금메달.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엘레나 스몰리나 선수가 해냈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여자 바이애슬론 7.5km 스프린트 경기 22분 45초 4. 결승선을 통과한 엘레나는 눈밭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을 고르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눈발이 그녀의 얼굴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이 순간 한국 바이애슬론 역사상 첫 번째 금메달이 탄생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태극기를 들고 달려왔다. 엘레나, 해냈어. 그녀를 끌어안으며 모두가 소리쳤다.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 순간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다. 러시아의 혹한 속에서 혼자 훈련했던 어린 시절, 국가대표 선발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던 순간들, 낯선 한국으로 와서 겪었던 외로움과 도전, 그리고 결국 이겨낸 자신. 엘레나, 인터뷰 가능할까요? 기자가 다가왔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마이크를 잡았다. 이 메달은 제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엘레나 선수,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녀는 마이크를 꼭 쥐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 메달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해준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고 저의 새로운 정체성을 완성시켜준 증표입니다.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기자들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국적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인생을 선택한 것이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나요? 중국 기자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엘레나 선수, 중국에서도 큰 제안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한국인이 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를 이해해뒀습니다. 어떤 나라는 저를 메달을 위한 도구로 봤고 어떤 나라는 저를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이 저를 진짜 선수로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기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엘레나는 단순히 성공한 선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사람이었다. 태극기가 올라가던 순간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한국 선수단은 태극기를 들고 단상 앞에 섰다. 엘레나는 천천히 시상대에 올랐다. 금메달 대한민국, 엘레나 스몰리나.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그녀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내가 정말 한국인이 되었구나. 눈앞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나는 이제 러시아의 유망주가 아니다. 나는 한국의 선수다. 국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었다. 하얼빈에서의 금메달 획득 후 인천공항에는 예상치 못한 인파가 몰려 있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 엘레나 스몰리나 선수. 귀국, 공항 로비에는 그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한국의 새로운 자랑, 엘레나, 축하해요. 우리의 새로운 챔피언.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었다. 어린 소녀들이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소녀들을 안아주었다. 언니, 저도 바이애슬론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응원할게.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엘레나 선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녀는 깊이 생각한 후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단순한 메달리스트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바이애슬론의 이정표가 되고 싶습니다. 실력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던 제 과거처럼 어딘가에서 꿈을 포기하려는 선수가 있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갚는 방법입니다. 기자들은 감동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귀화 선수가 아니었다. 한국 바이애슬론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 된 것이었다.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시작에 불과해요. 저는 한국 선수로서 한국을 빛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을 향해 웃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낸 승리자의 미소였다. 한국의 딸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 엘레나 선수,
한국 국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저를 한국의 딸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 바이애슬론의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사랑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그녀는 단순히 금메달을 딴 선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짜 한국인이 되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이제 한국의 자랑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나는 한국의 선수 엘레나 스몰리나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